우리 한국 유씨의 시조는 그 휘가 전이시며 시호는 문양이시고 아호는 죽간이시다. 중국 한나라 태조 고왕제 휘방의 40세 손으로서 송나라 병부상서를 지내셨다. 당시 왕안석이 주장하는 청묘 취식 세법의 부당함을 극간하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고려 문종 36년에 동쪽 나라에 오시어 우거하셨으니 이곳이 지금의 경북 영일군 지역이다. 이에 우리 유무는 가벌이 대창하여 문양공의 맏아들 휘 견규께서 거타군에 피봉되심에 이분을 일세로 모신 거창과 구세손이신 휘 승비께서 고려 상서도성 좌복야를 지내셨는데 이분을 일세로 모신 강릉과 팔세손이신 휘 국축께서 고려 도 첨의평리로 배천군에 피봉되시어 이분을 일세로 모신 배천으로서 3대 관향의 명문거족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 30번째로 큰 성씨가 일명 묘금도유라고 하는 유씨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30만 2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이 유씨 중에서 가장 큰 본관인 강릉 유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씨의 도시조는 중국 한고조 유방의 40세 손인 유전이다. 유전은 송나라에서 병부상서를 지내다가 고려로 귀화한 인물이다. 우리나라 유씨는 총 47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본관은 거창, 강릉, 배천이다. 유전에게는 유경규, 유견구, 유견익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인 유경규는 거타군에 봉해지면서 거창 유씨가 되고 유전의 9세 손인 유승비의 증손 유창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옥천부원군에 봉해지면서 강릉 유씨로 분관된다. 또 유전의 셋째 아들인 유견익의 후손으로 8세 손인 유국추가 배천군에 봉해지면서 배천 유씨가 된다. 거창 유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의 명의로 중국의 화타와 편작에 비유되는 유이태가 있다. 그는 숙종을 치료한 어이이며 1696년 조선인 최초로 홍역 전문 치료서인 맞은편을 저술한 홍역치료의 대가이다. 이외의 본은 대부분 거창, 강릉, 배천의 3본에서 분관된 성씨이며 다만 충주 유씨는 통일신라말 충주지방의 유력 호종인 유궁다를 시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유전의 자손은 아니다. 우리나라 유씨의 시조, 그러니까 도시조는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유전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도시조 유전은 한고조 유방의 40세 손으로 중국 강소성 팽성 출신이다. 그는 송나라에서 한림학사와 병부상서를 지내는데 자는 원복, 호는 죽간, 시호는 문양이다. 제상 왕안석이 청묘취식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 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왕에게 극간한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더 이상 고국에 머무를 수 없어 평소 뜻을 같이 하던 칠학사와 함께 고려로 향한다. 서기 1082년 고려 문종 36년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넌 유전은 지금의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정착하게 된다. 그의 묘는 경상북도 영천에 있다. 유자 전자 선조님께서는 일찍이 중국을 천하통일한 고황제 유방 황제의 40세 손으로 당시 왕안석의 청묘 취식법에 극간을 하다가 다른 간신들의 참소를 받아 결국은 조선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고려 문종 36년 1082년입니다. 당시 왔던 곳은 경북 영일군 기계면으로 왔습니다. 고려의 조정에서도 일을 하셨고 당시 중국에서 올 때에 모셨던 왕과 친구를 그리는 글들을 많이 써가지고 1903년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에서 문화유시집에서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작품이 쓰여져 있었는데 간추려서 뽑은 작품이 135수입니다. 이 작품을 당시 저희 문중의 유생이었던 세원 선조께서 이 작품을 추려 목판을 다시 인쇄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죽간선생 일고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족보 안에 들어 있었지만은 이 책을 2013년에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출판을 하여 지금 현재 전국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 팔학사가 한반도로 건너온 연대와 도착 위치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중 삼학사의 후손은 이 땅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유전은 유씨의 도시조가 되고 임팔급은 평택 임씨의 시조, 송교는 남양 송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강릉 유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유씨 성씨 조형물에 의하면 강릉 유씨의 시조는 도시조 유전의 구세손인 유승비라고 합니다. 유승비의 증손인 유창이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옥천부원군에 봉해지면서 강릉 유씨가 분관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창의 증조부인 유승비를 시조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조 유승비는 어떤 인물일까요? 승비 시조님은 전자 할아버님의 구세손으로 고려조에 봉직을 하셨었고 고려조에서 봉직하시다가 강릉시 옥계면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후 그 12세 손인 창 할아버지께서 이조의 개국공신으로 되셔서 이분이 실질적인 강릉 유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좌복야라는 직책을 갖고 고려조에서는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계시다가 강릉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 유씨라는 본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도시조인 전자 할아버님의 제향은 선조님이 모셔져 있는 경북 영천시 녹전동에 저희가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창, 강릉, 백천, 아림 이렇게 4개 집안이 모여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시조로 되어 있는 저희 강릉집에 창
선조님을 모시는 제향은 1년에 2번 봄과 가을, 청명과 10월 음력 10월 3일 이렇게 2차례 이곳 해천지에서 많은 전국의 종친들이 모여서 제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 유씨의 가문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중국을 천하통일한 유방 황제의 후손이라는 황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2조에서는 가경 천문에 저희가 황족으로서 신역을 면제하라는 정조 21년의 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족으로서의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씨의 성인 유의 본래 뜻은 승리자, 지배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가 죽이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글자를 파자한 묘금도 유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유의 본래 음은 버들류와 같은 류인데요. 하지만 본래의 원음을 회복한 류씨와는 달리 묘금도 유씨는 계속 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유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유씨는 강원도의 강릉을 관양으로 하는 성씨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강릉 유씨는 23만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유씨 전체에서 78.3%를 차지할 정도로 대본이다. 또 강릉 유씨의 계파를 살펴보면 총 10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경력공파를 비롯하여 병사공파와 좌랑공파, 군수공파가 전체의 70% 이상 된다. 또한 병판공파는 휴전선 이북인 함흥 지역에 주로 세거하고 있다. 집성촌으로는 경상북도 영주시 이삼면 용상리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두봉마을, 장성군 북이면 우월리 송산마을 등이 있다. 송산마을은 500년 전 장성 진원 현감을 지낸 유세분의 아들 유필이 이곳으로 이가하면서 형성된 집성촌이다. 마을 안쪽에는 중시조 유창을 모신 송계 서원이 있다. 또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섬으로 섬의 형태가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과 같다 하여 비금도인 이곳에도 강릉 유씨가 살고 있다. 처음으로 이 섬에 들어온 입도시조는 11세 손 유호이의 막내 아들인 유가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쑥대밭이 되고 나라의 안위는 물론 가문의 생사존망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사형제 중 막내 유가는 고향인 장흥을 떠나 비금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란이 끝난 후에도 이곳에 정착해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유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로 유창이 있다. 그는 조선 개국공신으로 옥천 부원군에 봉해진 인물인데 실제 강릉 유씨 가문을 연 중시조이다. 유창은 1371년 공민왕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 하규가 되고 공양왕 때에는 성균 사이 호조 의랑이 된다. 그는 일찍이 이성계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며 가까이 지내는데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공을 세워 개국 2등 공신에 책록되고 초대 성균관 대사성이 된다. 이후 이문관 대제학 참지의정 부사에 오른 그는 태조가 사망하자 수묘관이 되어 3년간 능을 지키기도 한다. 시호는 문의이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된다. 묘소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다. 유창 선조님은 이조를 개국할 때 실질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신 정도전이 있었다면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 창 선조님이 도와서 이조를 개국하게 됐습니다. 이조의 태조를 포함한 세종까지의 4대 임금을 모시는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나중에 말년이 돼서 낙향을 할 때 처가가 있었던 둔촌, 이 집 선생이 있는 경기도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 해천제에 사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묻히게 돼서 현재 선조님의 내어본 묘가 이 해천제 뜰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조님께서는 아주 후덕한 인품을 지니셨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태종으로부터 어필을 하사받았는데 거기에는 공심일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과 임금은 하나다 하는 뜻으로 그 충정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이가 들어서 걷기 어려울 때에 이거를 짚고 다니라고 하는 궤장을 하사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조선 중기의 인물로 천방 유호인이 있다. 그는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과 더불어 조선의 삼처사로 불린 인물이다. 서기 1502년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1534년 중종 2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양의 중앙무대에서 당대의 석학들과 교의하며 학문을 익힌다. 하지만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쓴다. 거주하는 마을을 자아동이라 하고 거처하는 곳을 정정당, 사랑채를 부루헌이라 이름짓고 청민한 삶을 살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 이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지역에 큰 학풍을 일으켜 장흥 성리학의 선구자가 된다. 유호인은 기계가 있고 신심이 두터운 선비인데요. 1574년
선조 7년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이때 그는 제단을 쌓고 살신기원을 행합니다. 높이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정자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 뒤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큰 비가 내렸다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이를 전해 들은 왕은 그를 가상히 여겨 호를 하사하는데요. 바로 천방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개화파의 숨은 지도자로 조선의 근대사에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긴 유대치가 있다. 19세기 중반 근대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덮치기 시작할 때 개화파의 형성에 기여한 인물은 환제 박규수와 역관 오경석이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풍부한 식견을 소유한 인물이었으며, 오경석은 유대치와 뜻을 같이 한 동지로 청에 갈 때마다 북경의 서점가인 유리창에서 서양 문물과 관련된 서적들을 구해 유대치에게 전한다. 하지만 이들은 김옥균, 박영효 등 젊은 개화파 인사들과의 만남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후 개화파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로 남은 유대치는 백이정승이라 불리며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의 배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1884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사흘 만에 실패하고 이후 개화파는 해체되었으며 유대치 또한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외 강릉 유씨의 물로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여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한 무장형감 유한량과 병자호란 때 형제 셋이 모두 전사하니 기마가 머리를 입에 물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말도 같이 죽었다 하는 일문삼충의 유기남 삼형제가 있다. 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유여대를 비롯하여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자 한평군 나산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병기와 강화 진위대를 지휘하여 일본군을 격파한 유명규, 1910년 국권을 상실하자 구국운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너희 천황의 머리를 베어 술잔을 만들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하며 기계를 굽히지 않고 끝내 감옥에서 순국한 유병헌 등도 모두 강릉 유씨이다. 현대인물로는 정계에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유창순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유호구, 유승민, 유상범 국회의원이 있다. 또 연예계에는 가수로 클릭비의 멤버인 에반과 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힙합 가수인 데프콘 등이 있고, 배우로는 유동근, 유호성을 비롯하여 유준상, 유지태, 유인나가 있으며 개그맨으로는 유재석과 유상무가 있다. 스포츠계에는 올림픽 탁구 종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유남기와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유영 등이 있다. 우리나라 유씨의 도시조인 유전의 선조는 중국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인데요. 또 유방은 요임금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씨는 요임금의 기시성에서 비롯된 성씨인데요. 요임금의 후예가 유 땅에 봉해지면서 후손들이 유씨성을 쓰게 된 것이죠.
오늘은 유씨 중에서 가장 큰 본관인 강릉 유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강릉 유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